안녕하세요. 이은조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관리단 집회 관련해서 유의해야 될 부분 중 하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에 직접 참석하는 것은 보통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직접 참석이 어려우신 분들은 서면 제출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관리단 집회를 주최하는 측에서 집회 1일 전까지 서면 제출을 하라고 안내하는 등 이 서면 제출 기한을 관리단 집회 이전 시점으로 앞당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렇게 서면 의결권 행사서의 제출 기한을 관리단 집회 시점 이전으로 제한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제출 기한을 넘겨 제출된 서면 의결권 행사서를 주최 측에서 무효로 집계한 경우에 이것이 절차적 하자로 평가되지 않느냐, 그래서 관리단 집회를 무효로 만드는 사유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리단 집회를 주최하는 측 입장에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서면이 총회 표결 이후에 도달해서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집회 실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회 개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 전까지 서면 의결권 행사서를 제출하도록 할 필요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서면 제출 기한을 단축할 경우에 구분 소유자들의 의결권 행사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소집 통지를 집회 7일 전에 했을 경우에 집합건물법상 소집 통지에 관한 규정은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등기 우편이 도달하는 기간까지 감안을 하면 현실적으로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먼저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집합건물법 규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8조인데요. 제2항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시행령으로 위임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 14조를 보면 제1항 관리단 집회에 소집 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2항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건물법은 서면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정도만 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행령에 위임을 해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시행령이 서면 의결권 행사에 관해 정하고 있는 내용도 두 가지가 전부입니다. 보셨던 것처럼 첫 번째, 소집권자는 소집 통지서에 서면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해야 하고 두 번째,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이나 관리단 집회에서 다르게 정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관리단 집회 결의 전까지 해야 하고 관리단 집회 결의 전까지는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판결례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그은 부분들 위주로 한번 보겠는데요. 이 사건 2총회 당시에 약 108명 정도가 안건 모두에 대해 반대하는 취지의 서면 결의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5라는 의장 대리인이 총회를 진행했는데 그 5가 이러한 서면 결의서를 정당한 의결권 행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의결권에서 배제해서 집계해서 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총회에서는 구분 소유자 155명 중에 95명 그리고 의결권 면적 2697.81제곱미터가 찬성을 해서 과반수 의결로 통과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08명의 반대표를 집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반수 찬성표가 표로 의결된 것으로 발표를 한 거죠, 주최 측에서. 그런데 이 의장 대리인 5가 108명의 서면 결의서를 정당한 의결권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던 근거는 관리단 집회일 전날까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 이 108명의 서면 의결권 행사서가 관리단 집회 당일에 제출됐는데 전날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집계해서 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집합건물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집합건물법에서 점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도입한 취지나 서면 결의서의 진정성 여부 파악, 그리고 의결 정족수 산정 등 집회 실무를 고려할 때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통지의 제출 시한은
집회 개최 전 상당한 시간 이전, 즉 집회일 전일까지로 엄격하게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였는데, 그리고 위 각 서면결의서, 아까 보셨던 108장의 서면결의서가 집회 결의 직전에 제출되어서 집회일 전일에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결권 산정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피고 쪽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이렇게 보았는데요. 피고 주장은 앞서 본 집합건물법 및 시행령의 규정 문헌에 어긋나고, 그 밖에 해석상으로도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할 근거는 없다. 그리고 결의의 편의를 내세워 권리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한편으로 위 서면 결의서를 집회일 전일까지 제출하도록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시행령에 따라서 가능하지만 그러한 관리 규약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8장의 반대 서면 결의서를 배제시킨 것은 위법한 중대한 하자이고, 그래서 그 108장의 반대 서면 결의서까지 포함해서 의결 정족수를 산정하면 그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위 판례 사안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108명의 구분 소유자들이 관리단 집회 직전에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를 제출했는데, 의장은 이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서 제출 시한이 도가되었다. 즉 관리단 집회 전날까지 제출해야 되는데 전날에 제출하지 않고 당일에 가져왔다라는 이유로 의결권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108명의 구분 소유자들은 모든 안건에 반대하는 취지로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무효표로 처리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관리인 선임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만약 이 108명의 서면 의결권 행사서가 집계에 제대로 반영됐다면 관리인 선임에 찬성하는 구분 소유자 숫자와 의결권 면적은 과반수를 넘지 않아 안건이 의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원은 이런 근거들을 제시하면서 주최 측의 집계 방식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집계는 집합건물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시행령에서는 관리단 집회 결의 시까지 서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서면 의결권 행사의 기한을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법 규정 내용과 달리 엄격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 이게 두 번째 근거였고요. 세 번째는, 그리고 관리단 집회 실무상 집계의 편의성 때문에 정당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렇게 본 것이 세 번째 근거입니다. 네 번째 근거는 이런 서면 결의서를 집회일 전일까지 제출하도록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왜냐하면 시행령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러한 관리규약이 없다. 이렇게 네 번째 근거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주최 측이 무효로 처리한 108명의 서면 의결권 행사를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보아서 이 사건 관리단 집회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서면 의결권 행사의 제출 기한을 임의적으로 단축하는 것이 위법한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